자, 그 다음 5번째 기본권은 청구권입니다. 이 청구권은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거죠. 이 사회권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구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권이 내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때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적 성격의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이라는 이런 걸 비롯하는 이 기본권이 내가 보장받고 있지 못해서 무언가로부터 침해받았을 때, 무언가 피해받았을 때, 그때 내가 이 피해받은 거를 구제받고 싶을 때, 야, 내가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자유권이 피해받았어, 침해받았어. 국가 너 내가 받은 이 침해받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어떻게 구해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청구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이 기본권에 침해를 받았다. 그럼 뭐부터 할 거예요? 그쵸?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고발하겠죠. 고소나 고발을 하겠죠. 그래서 뭐 받고 싶어요? 재판 받고 싶겠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겠죠. 내가 이만큼 손해를 얻었으니까 돈으로 물어줘. 이런 거. 이게 모두게 다 청구권이에요. 자, 그래서 청원권. 내가 이런 점들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받았으니까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거죠. 요새 이 청원이 워낙 활발해져가지고 이제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청와대 게시판에 보면 국민청원이라는 게시판 있잖아요. 이런 데에 내가 요구를 하는 거. 이런 거 청원권. 그 다음 재판 청구권.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청구권의 한 종류고. 그 다음 3번째. 국가배상 청구권은 뭐냐면 어떤 국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기본권이 피해받았을 때 그때 국가로 하여금 손해를 물어내라 라고 요구하는 게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런데 3번째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위에 사진은 드론 비행 금지. 군사시설이라서 촬영을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 전 지역 드론 금지 구역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시면 여러분은 이러한 법에 따라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지금 제한되고 있죠. 무슨 말이냐? 나 이 파주시 산남동에 가서 사진 찍고 싶어요. 그리고 드론 날리고 싶어요. 이건 무슨 권이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이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자유권이죠. 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동네에 가서 드론 날리고 사진 찍고 싶은데 지금 하지 말라고 제한되고 있지. 근데 이 제한되면서 나한테 뭐 하고 있어? 네가 이 짓을 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매겨진대. 하하. 어이가 없죠, 여러분. 내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죠? 그 다음 이거. 선생님이 이거 볼 때마다 뜨끔뜨끔 하는데 도로에 있는 거예요. 과속 단속.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너 이곳 지나갈 때 시속 50km 넘으면 벌금 내야 돼. 카메라로 다 찍고 있거든. 50km 넘게 달리면 넌 안 돼. 내 자유권이 침해받고 있죠. 내가 어떤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든 아니면 내가 훨씬 더 높은 속도로 달리든 국가가 왜 날 제한해? 내 자유권이 침해받고 있죠. 그 다음 여기 개발 제한구역. 여기는 내 땅인데? 내 땅에 집을 짓든 골프장을 만들든 아니면 수영장을 만들든 무슨 상관이야? 내 땅인데.
근데 국가가 지금 이곳을 개발하지 말라고 제한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세 장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인권을 지금 국가가 다 제한하고 있죠. 왜 이럴까요? 자,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받았어요. 나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해서 어떤 기본권을 발동하면 되죠? 아까 마지막에 배운. 그렇죠. 청구권이란 기본권이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하든지 청원권, 아니면 재판을 받고 싶어요. 재판 청구권. 그 다음에 아니면 국가에 의해서 내 재산을 이렇게 활용 못했으니까 국가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 기본권도 제한될 때가 있다. 언제냐? 요 세 가지 경우에 제한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건 이제 약간 국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외국, 적 이런 걸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경기도 북쪽, 강원도 북쪽에 가면 DMZ라고 민간인 통제구역 있잖아요. 이런 곳은 국민 니네가 자유권을 갖고 있지만 여긴 들어오지 마. 왜? 국가의 안전과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야 라고 해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 다음 질서 유지. 도로에서 사람들이 모든 도로에서 200km, 300km로 달리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길을 건너거나 할 수 없겠죠. 이러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공공복리. 공공복리라는 건 공공의 대부분, 대중, 많은 사람들의 복지와 이득을 위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공복리이고,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천부인권이죠. 누가 준 거라고? 하늘이 줬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권리죠. 이러한 권리를 아무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건만이라도 만족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천부인권을 제한을 하려면 반드시 법으로, 법률로 정해 나와야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헌법은 뭐고 법률은 뭐예요? 자, 헌법은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헌법이라는 기본적인 법입니다. 가장 높은 법이고, 이러한 헌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사당에서 일하시는 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시죠. 이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우리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다 이 법률을 얘기합니다. 누가 만든 거? 국회의원들이 만든. 근데 이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뭘 근간으로 만드느냐? 이 헌법을 바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기본권을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제한을 하려면 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내용으로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면 어떤 그 파주시 그 동네에 사진을 찍지 마라. 근데 만약에 찍을 경우 제일 밑에 문장 기억나시나요? 무슨 항공보안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라고 돼 있죠. 이때 항공보안법, 이 법이 바로 이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벌금을 매겨집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이 세 가지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데,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자유권이 있어서 집회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집회라는 건 이 데모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막 마이크로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이렇게 팻말 들고 하는 거.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있지만 어떤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떤 범위를 제한을 둡니다. 여러분 집회를 하시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요 동네에서 요 동네까지 이 범위 안에서만 해주세요 라고 제한을 둡니다.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집회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내용 뭐냐?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집회를 하되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 혹은 어떤 소음을 적절히 내주세요라는 건 제한할 수 있지만 집회 자체라는 본질적인 내용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권을 제한할 때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포인트에서 화면을 잠깐 지워볼게요. 요 세 가지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가진 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두 가지 조건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게 규칙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긴 시간 어려운 내용, 힘든 내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다음 주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작별하겠습니다. 안녕!